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태국인 밀수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접근해 교회 간 국제 우편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병실 부족이나 응급처치가 불가능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율이 충북은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원율을 낮추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킥보드를 타던 10대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응급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주의 한 청소년 쉼터 학생들이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로 7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긴급 수술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올해는 450km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태국인 밀수범들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종교인들에게 접근해 국내외 교회 간 국제 우편을 마약의 반입 통로로 이용하는 신종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 교회 로비에서 30대 태국 남성이 다급히 국제 우편물을 챙깁니다. 라오스 체류 선교사가 국내 교회 목사에게 보낸 우편물인데 실제로는 선교사에게 접근한 20대 태국 여성이 보낸 8억 원 상당의 마약입니다. 공범인 태국 여성은 지난 5월부터 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전자기타 등의 국제 우편물에 숨겨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의 마약 밀수는 수사 당국에 포착돼 모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들 국제 우편 마약 밀수 공범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실타래 심지와 카메라 등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50대 태국 남성과 40대 내국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 4명이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던 마약은 모두 26억 원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근 성행하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 마약인 야바의 충북 지역 밀수량은 14만 정으로 지난 2021년 전체 밀수량의 76배로 급증했습니다. 검찰은 야바 일정의 태국 도매 가격은 한화로 1,000원 선이지만 국내에서는 최고 10만 원에 거래돼 100배의 수익률에 현혹된 외국인들이 마약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산업단지 등 도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마약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통한 밀수사범 수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응급실 도착 속도가 생명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문제는 적절한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이 적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높은 전원율을 낮추는 것이 과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중북대병원에 있는 도내 유일의 권역심내혈관 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1년 365일 24시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도내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이유는 의료진의 완비에 있습니다. 응급 심장 시술을 할 수 있는 심장내과 교수가 5명 이상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여기에 적어도 3명 이상의 간호사와 방사선사 그리고 전공의까지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술만 하는 의사가 거의 한 4명 내지 5명은 있어야지만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이게 한 2~3명만 있어도 한 주에 당직을 선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생명은 병원 도착 시간과 이후 응급시술의 속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 1시간 안팎으로 적절한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초 도착한 병원이 과연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원율이 지난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중북이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은 병실 부족이나 응급처치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말합니다. 문제는 제때 전원 조치가 안 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권역 심내혈관센터와 거리가 있는 북부 지역이나 일부 병원의 전원 지원 경향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을수록 심근 개선은 많아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악성 부정맥, 왜 갑자기 이제 우리가 급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률은 지방인 서울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악한 도내 의료 인프라가 단시간에 개선되기란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신속한 전원 시스템이라도 갖추는 것이 지역 의료계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늘면서 사용 가능한 전담 치료 병상이 3개로 줄었습니다. 충북에 확보된 중증 환자용 전담 치료 병상은 충북대 병원에 구비된 13개가 전부로 이 가운데 위중증 4개 병상은 포화 상태고 준중증은 9개 중 6개가 사용 중입니다. 충북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만 위중증 환자가 10명이나 추가로 발생해 조만간 전담 치료 병상 부족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청주에서 킥보드를 타던 10대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응급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 추적에 검거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가경동의 한 사거리. 구급차가 현장에 급히 도착하고 경찰이 차량들을 통제합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던 굴삭기가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10대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킥보드에는 16살 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굴삭기에 치여 1명이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애가 하나 쓰러졌고 여자애는 여기 아프고 그래서 가서 보니 의식이 없더라고. 사고 발생 뒤 굴삭기 운전자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고 나서 보니까 둘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친절함이 없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를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에서는 최근 3년 사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무면허 사고 건수는 8배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형 면허가 필요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며 2명 이상 함께 탈 수 없습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 충주의 한 청소년 쉼터 학생들이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로 7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 수술비가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무려 450km를 완주했는데요. 안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불온면에서 충주로 넘어오는 길, 대원들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나흘간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를 위해 충주에서 인천까지 왕복 450km를 달려온 충주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학생들입니다.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한 그분들은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이지만 11명의 쉼터 청소년과 선생님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기부 챌린지를 완수했습니다. 포기할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이 친구들과의 돈독감이 좀 더 커지고 책임감도 조금 생기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 모금 목표액 1,500만 원은 개인과 단체 후원 속에 도전 첫날 모두 달성했습니다. 매년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아이들은 기부 챌린지로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친구들이 대견스럽다. 아빠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 얘들아. 기부금은 전액 긴급 수술이 필요한
충주 지역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술도 이제 아무래도 빚을 져서 진행을 먼저 하게 된 상황이어서 너무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위기를 겪고 있던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기부 청소년으로 당당히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첫 프로에 참가한 충북 청주FC가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메인 스폰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느 기업이 충북 유일 프로축구단의 창단 첫 메인 스폰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FC의 유니폼 상의 정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메인 스폰서의 명칭이나 로고가 들어가야 할 자리지만 시즌의 절반을 넘어 24라운드가 끝난 현재까지도 메인 스폰서를 찾지 못한 겁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기존 K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있어 올해부터 프로에 참가한 충북 청주의 경우에는 불리한 위치에서 후원사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축구단의 기둥이 되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되는 그런 후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스폰서를 좀 잡는데 좀 더 신중하고. 구단 측은 창단 첫 메인 스폰서인 만큼 구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메인 후원 기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K리그 1으로 승격할 경우 스폰서의 광고 요관은 수십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 청주는 현재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9위까지 올라왔고 승격이 가능한 선두권과는 승점을 한 자릿수대까지 좁혀놨습니다. 최초의 유니폼은 10년, 20년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 보관하면서 옛날에는 이랬었지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아마 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고. 충북 청주가 메인 스폰서를 찾을 경우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한 전력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5년 내 K리그 1으로 승격하겠다는 창단식에서의 포부도 좀 더 현실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사당 국회 규칙 제정 무산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세종사당 규칙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세종이 지역구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세종사당이 서둘러 건립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원과 자문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국회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건립위원회 구성과 총 사업비 산출, 설계 확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국회 세종사당은 지난 2020년 기본설계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회 규칙 제정이 미뤄지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8년 개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사당은 단순히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실현의 가치를 담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여야 모두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종시 인구 감소 위기입니다. 세종시의 순이동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는 3,819명, 전출 인구는 3,86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순이동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세종시는 올해 순이동률이 매월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인구가 줄어든 건데요. 출범 이후 각종 인구 통계 지표가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지만 인구 증가세가 주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구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33%가량 줄어든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2030년 인구 5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세종시가 아름동에 위치한 웰키즈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인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도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웰키즈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세종시에서 지정한 최초의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데요. 진료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 7일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세종시는 합계 출산율이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소아 인구 비율도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으로 아이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종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보은군 삼승면의 한 야산에서 선산을 벌초하던 59살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을 비롯한 도내 남부 3군에는 지난달 28일 이후 8회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충북지방법무사회 지용민 회장은 오늘 CJB를 방문해 비 피해로 시름에 잠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동원건설 송승헌 회장이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했고 청주교대 부속초등학교 6학년 송채호 군도 50만 원을 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했습니다. CJB는 충북 공동모금회와 재해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에도 수재민 돕기 성금 기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시청을 찾아 수재의연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공덕 청주공항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성 TN2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는데 오흥교 대표는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임시조립주택 3동을 제작해 주덕읍에 1동, 살미면에 2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립주택은 24제곱미터 규모로 상하수도와 전기,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 한중일 청소년 무술 문화 교류 대회가 어제 개막해 청주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술 문화 부문에서 총 38개 팀이 참여해 태권도, 합기도, 판소리, 난타 등 다양한 경연을 치르게 됩니다. 올해로 28년째를 맞이한 국제 청소년 무술 문화 교류 대회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방문 교류를 통해 전통 무예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관련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최근 충주시 보건소 김대진 주무관을 사칭해 관내 식당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장소를 소독하겠다며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와 방역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와 동선 소독은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1년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결과 이번 주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전세 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충북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은 지난해 7월 둘째 주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